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안성호 교수입니다.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선교 1세대시고 가장 참 모범적인 선배님이신데,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모시고 지금 YM의 창시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로랭 커닝햄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어떤 선교의 도전, 또 교훈, 지혜 이런 것들 뭐 지금까지 틈틈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 요청을 받고 예, 로렌 커닝햄에 대한 그리움이 네, 더 짙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우리 안 교수님의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뒤에서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YWM을 네, YWM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까 지금 이 전반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면 YWM은 베이스 공동체 중심의 선교적 엔티티다, 선교적 실체다. 그러니까 이제 YWM의 특이한 점은 로렌의 특이한 점은 네, 선교적 흔적들을 역사적으로 총망라해서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 아주 박식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예를 들어서 공동체를 하게 된 게 왜 하게 됐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초대교회 미셔너리 밴드를 움직였던 그 성경에서 근거도 찾을 수 있지만은 OMF라든가 이런 선교적 엔티티들이 실체들이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했다는 그런 역사적 그 자료들을 아주 무수히 입증하시면서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놓치지 않고 강조하는 그 가치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YWM의 철학 중에 하나는 relationship oriented 선교 단체다. YWM의 사람들은 굉장히 깊숙하게 밀접하게 이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WM 안에서 이 공동체 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들을 수 있는 관계 형성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찌 잘못하면 섹트화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단히 발버둥 치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리더들의 흔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래 선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일구고 또 그 교회가 또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는데 어, 그 클래식한 트레디셔널한 선교의 형태를 보면은 선교회가 미션 에이전시가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를 낳고 교회가 선교사를 또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어, 로렌이 구상한 선교적 실체는 필드에서 돌아가는 실체를 뭐 말할 수 있다면 선교 공동체가 가서 선교 공동체를 낳고
선교 공동체가 가서 선교 공동체를 낳고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선교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공동체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오는데 이미 믿고 선교적 고민을 하는 선교 인력들을 끌어다가 베이스 안에 공동체 안에 귀속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교회적이니 비교회적이니 라는 얘기들을 초창기에 들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공동체가 공동체를 나누는 게 맞지만은 공동체는 로컬 교회와 깊숙이 관계를 가지고 로컬 교회의 지원을 받는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선교적 이해를 한국 그 와이웨만에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학에서 컨템포러리하게 그 트레디셔널한 틀을 벗어나서 현대, 당대, 모던한 현대적 선교 공동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도 선교의 새로운 포맷으로 형태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YWM의 선교 공동체를 교회로도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회를 낳고 선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선교회를 낳는 그런 그 흐름도 중요하지만 또 존중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공동체를 낳는 그런 것도 어, 그, 그 반드시 비판적으로만 보지 말고 잘 그 선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고 신학적인 배경을 놓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 조금 공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그 선교 사로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전도단이 한국 YWM이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냥 공동체로 해서 로컬 교회를 그, 그 간격을 가지고 YWM에 너무 공동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과 도전을 받고 비판을 받는데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그 연구를 하고 컨텍츄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뭐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제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이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가장 선교의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YM 사역을 이렇게 펼쳐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선교 개념을 두고 무엇이 선교냐, 선교 개념을 두고 이 복음 전도가 선교의 핵심이다라는 입장과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 구원 또 어떤 사회적 책임 이것이 복음 전도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좀 넓은 선교 개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커닝햄 목사님의 선교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선교의 핵심은 여전히 복음 전도고 사회적 책임은 또 우리 교회의 사회적 책임으로 또 윤리적 책임으로 보고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할 때는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커닝햄 목사님이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네. 아주 중요한, 아주 정말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 가치, 선교에 있어서의 핵심적 가치를 지금 안 교수님이 지금 네. 지적을 하신 건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YWAM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네. YWAM 초창기는 정말 불덩어리들이 굴러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학교도 관두고 직장도 관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타 하나 들고 블루준 입고 배낭 같은 거 하나 메고 네. 세계를 누비던 그런 젊은이들이 네. 80년대를 들어오면서 네. 거기에서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성경학적으로 스티븐 레일이 네. 그, 그, 저기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선교이면 그렇죠.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근데 그것은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선교이면 모든 것이 선교이다라고 하는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쓰는 얘기로 투 핸디드 가스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양손 복음. 네. 하나님이 팔을 주셨는데 한쪽 팔만 주신 게 아니고 또 다른 한쪽 팔도 주셨는데 양손 투 핸디드 가스펠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교학적으로 미션스가 미션을 덮어버리면 네.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회적 책임만 들먹여지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미션이 미션스를 포함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지고 제대로 된 나는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선교학적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YWAM 내에 그 저기 철퇴를 맞는 것 같은 수출학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네. 세계관 운동이에요. 네. 기독교 세계관 운동. 예, 예, 그 기독교. 전반부는 네. 기독교 세계관 없는 YWAM의 모습이었어요. 네. 감히 제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 네. 네.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미하게 흘러다녔을 건데 네. 80년대 이후의 YWAM을 들여다보면 프란시스 쉐이퍼의 세계관 운동이 거기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션스가 미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미션스가 미션을 함락시킬 수 있는 선교학적 견해는 배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의 열정이 네. 식어가면 그 반대급부적으로 복음의 열정을 식게 한 원인을 사회적 책임 쪽에 너무 무게를 많이 두면 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80년대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왜곡된 세계관이라는 말은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뭐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10년을 일하면서 부딪혀오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 사회적 책임을 완전 수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에 봉착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YWAM 내에 들여온 게 프란시스 쉐이퍼의 세계관 운동의 그 영향이 YWAM 내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WAM이 그 데로 밀러라고 네. 프란시스 쉐이퍼의 그 스위스 로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지금 아마 책임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세계관 운동하시는 분인데 네. 이 세계관 운동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실행하는 그 시기가 80년대 중반을 넘어서 90년대를
들어오면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상의 선교학, 일상의 선교, 선교를 선교하고 삶과를 괴리시키지 말자. 어, 그걸 두 개로 하나로 묶자. 나는 그것이 YWAM이 말하는 공동체 선교인 것 같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YWA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그 척도를 잴 수 있는 그런 그, 포맷이 되어 있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중요한 가치로 그 기독교 세계관을 도입해서 그 실행하고 있는 것이 YWAM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정리를 아주 명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결국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또는 도전은 결국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섬기는 자로 내가 군림하거나 나를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참 뭐 목회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아주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결국 좀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교회가 좀 비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커닝햄 목사님은 정말 아까 성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참 끝까지 헌신하시고 끝까지 리더십을 나누시고 남을 세우시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이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좀 그 도전을 우리가 받았으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좀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제가 로렌 커닝햄과 그의 주위에 있는 리더들, 그가 키운 리더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로렌이 서번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었던 그 근저에는 네, 어카운터블 리더십의 모습이 뭔가를 충분히 숙지하고 몸에 배운 분인 것 같아요. 네, 책무적 그 리더십. 네, 그러니까 리더이니까 모든 거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 그분은 그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봤고 리더십 회의를 해요. 1년에 한 차례씩 전략회의라 그래가지고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모여들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이 모여들면 스스럼 없이 로렌을 지적을 해요. 어, 스스럼 없이.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숙하게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들어요. 로렌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렇겠죠. 누구든지 힘들죠. 그건. 어, 네,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기가 리더십을 구사하면서 힘든 그것을 해보니까 그거를 억셉트를 해보니까 그거를 받아서 반응을 보이고 또 그 실제로 그 고쳐가고 해보니까 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서번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붙이지 않아요.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삶이 서번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위닝하는 것, 자기 사이드로 위닝해 오는 거는 그 사람의 지적을 듣고 반응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위닝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리더십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한 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 YBM에서 이제 11년 동안 케냐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개척을 했어요. 무에서 한 예. 130명의 공동체가 모였어요. 이 뭐, 서구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고 아프리카인들도 있고, 그래서 한 14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어느 날 그 공동체를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디렉터가 있고 카운슬이 있어요. 예. 카운슬이란 말은 이제 그 되죠. 장로회 같은 거죠. 리더십 팀이에요. 예, 그거를 맡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날 밤에 마이크하고 마이크 부인이라는 미국 친구가 저를 만나자고, 저희 내외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얘들 재워놓고 밤에 이제 우리 응접실에 우리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니까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집은 방 두 칸에 다섯이 살았죠. 근데 이제 이제 와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온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너에게 몇 가지를 지적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아, 근데 제가 리더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한국적 리더십으로서는. 예. 그런데 제가 캄다운 시키고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페이퍼를 하나 꺼내가지고 한 5가지를 적어서 저를 예. 지적을 하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렇게 5가지를 지적하면서 네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130명의 스태프들이, 동기부여를 잃어가고 여기를 떠나려고 하고 있고, 오. 그리고 시험들을 받고 있고, 너의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두 내외가 예. 우리 내외를 앞에다 놓고. 음. 그러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잡은 거거든요. 예. 한국에서 목사에게 그 부목사가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보따리 싸고 나가야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듣다가 보니까 로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모이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지적을 받고 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연습을 해본 거죠. 1번과 2번은 네 말이 많다. 아,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3번과 4번은 네가 오해를 한 것 같다. 그리고 5번, 5번째 것은 내가 긴가민가 하니까 나에게 시간의 말미를 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점검해보고 난 후에 다시 너에게로 내가 돌아가서 대답을 해주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헤어지는데 이미 그 순간에 녹아버린 거예요. 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를 어카운터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디렉터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구나. 1번, 2번 하나 그 두 개 액셉트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3, 4, 5번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헤어졌는데, 근데 제가 받은 저기는 지위가 높건 말건 교육을 많이 받건 적게 받았건 또 돈이 있건 없건 색깔이 까맣고 하얗고 노랗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는 인간들을 오너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 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관계를 하려고 하면 YM에서 가르치는
관계의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해, 신뢰, 그다음에 그다음에 리스펙트,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존경을 표해서 액셉트를 하고 그 사람을 어카운터블한 나의 상대, 동료, 형제로 생각하는 그런 그 높낮이를 생각하지 않은 어카운터빌리티를 프랙티스를 해서 네. 그 사람을 위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몇 해 전에 아, 만났는데 크게 성공을 했어요. 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음, 선교원금을 듬뿍 들추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아, 텍사스에서 만났는데 예,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로렌의 리더십이에요. 로렌의 리더십은 열려져서 듣고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되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하 그거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로렌의 리더십을 삶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아직도 끝까지 그런 자리에 고수. 근데 이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순한 양같이 귀를 열고 듣고 고치고 끌어당겨서 다시 일을 하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케냐를 방문하셨어요. 얼마 전에 저를 연락해서 전역을 하자고 연락을 하셨더라고. 저는 YM의 법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 그 YM 리더 두 사람하고 네 명이서 전역을 했는데 저보다 그러더라고요. YM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느냐고. 어, 그 한마디가 엄청난 치유가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로렌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거대한 400만 명이 DTS를 했어요. 아, 훈련, 교육, 기초 훈련. 음, 전 세계에 400만 명이 400만 명에게 그런 영향을 끼쳐주는 사람인데 교육만 직접 받은 사람만 400만 명인데 그거 말고 그가 끝까지 그 가지고 가슴에 안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신 비전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오리지널 랭귀지로 성경을 가지게 하여 그게 막 그분이 죽기까지 가졌던 비전이에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같이 해요. 아, 같이 또 하게 되군요. 아, 예. 그래서 그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그 저기가 WBT가 노련에 돌아가시는데 그 총재가 아주 그 간곡한 조사를 보내고 그런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교황도 직접 만나러 간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교황도 직접 만나러 간 사람. 어, 천주교도 뚫고 들어가서 음, 예수를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음. 이분의 노바운더리에 나온 노바운더리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he doesn't matter what other people are saying about him. 아하,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또 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예, 어, 지금 선교사님과 세 번에 걸쳐서 쭉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어떤 그 생애 또 그분의 리더십 영향 우리에게 준 도전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참 너무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